안녕하십니까.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는 경영지원 노트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세무서 방문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신 반면에, 법인 설립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좀 안내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저희가 또 지난주에 또 바로 법인 설립 진행한 사례를 갖고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발기인 회사를 설립을 할 때 뭐 몇 명이나 어떤 분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하시고요. 자본금, 회사에 처음에 들어가는 자본금의 규모는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업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회사 이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적으면 되는 것인지, 사무실 임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준비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또 법인 설립 절차와 설립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해 왔으니까 같이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기인입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그 설립 설문을 진행하는 분들인데요. 여기에는 자격 조건은 없지만 한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관에다가 기명 날인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주식을 한 주 이상은 갖고 계신 분이어야 된다는 거, 요것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다는 얘기는 법인이시거나 미성년자나 또 외국인, 아니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다 발기인 자격 조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유념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발기인들 중에서 저희가 임원을 선출하시죠. 그래서 임원들은 이제 회사의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실 분들인데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대표이사님, 그 다음에 이사님, 감사님, 이런 규모가 있는데요. 저희 보통 중소기업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자본금이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10억 미만의 사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발기인들 중에서 임원을 이제 선출하시게 되는데요. 임원은 자본금 10억 미만일 때는 한 분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사가 한 분만 있으시면 되는데, 뭐 저희 중소기업 법인 규모상 자본금이 10억 넘어가는 사업자들은 많이 없으신 관계로 우선 이사 한 분만 있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없으신 감사 한 명을 선임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배우자, 사모님들을 갖다가 감사로 선임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근 감사이실 수도 있고요, 비상근일 수도 있는데, 뭐 급여를 좀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영 컨설턴트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분이 없는 임원이 한 분이 더 필요하십니다. 이분이 법인 설립할 때 조사 보고서라는 걸 첨부해야 되는데, 이 조사 보고서는 지분이 없는 임원이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발기인은 한 명이지만 지분이 있는 임원 한 분과 지분이 없는 임원 한 분에서 사실상으로는 법인 설립을 해서는 두 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임원들은 이사나 감사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꼭 주주일 필요는 없다. 뭐 요거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사는 사회이사와 사내이사. 사회이사는 회사에 상주하지 않으시면서 이사회에만 참석하셔서 의결권만 행사하시는 사회이사가 계시고요. 사내이사는 회사에 상주하시면서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사내이사가 있다. 근데 요분들은 사내이사들은 겸업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겸업을 금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님은 여러 이사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해서 대표이사가 선임되시는데, 보통 회사를 주도적으로 설립하신, 지분이 제일 많으신 이분이 대표이사로 나오는 경우 되게 많이 있으시죠. 요거는 협의해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회사의 사무집행을 감시하고 독립적인 부분들인데요. 겸업의 금지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기인은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냥 두 명만 있으면 되겠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지분만 없으면 된다. 그러면 충족 조건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표님이 회사를 설립하실 때 본인은 분명히 지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 외에 지분을 주지 않더라도 한 분의 임원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두 명이 필요하다.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금 규모입니다. 회사에다가 얼마로 설립을 해야 될지. 그래서 뭐 100만 원짜리 회사인지 1000만 원짜리인지 2천만 원, 5천만 원.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볼 때는 한 5천만 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건데요. 사실상으로 보면 한 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에 100원짜리 회사도 만들 수는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의 규모는 어떤 고민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보증금이 들어가셨다든지, 뭐 보증금이 1,000만 원 들어갔다, 직기비품이 뭐 5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다면 직원들 한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한 3달 정도 200만 원씩 한 6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자본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아니면 또 좀 규모가 있으시면 한 5천만 원 정도, 1억짜리 뭐 이렇게 설립을 하고 있으시니까요. 그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 가져온 자료는 자본금 2천만 원 정도 되는 회사의 자료로 가져왔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잔고증명서는 유효기간이 2주입니다. 끊어놓으시고선 시간을 지체하셔가지고 2주가 넘어가 버리면 이 잔고증명서를 못 쓰세요. 하기 때문에 2주 안에 법인 설립을 빨리 진행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하나 더는, 잔고증명서를 발행한 당일은 돈의 입출금을 쓰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2천만 원 잔고가 있다고 그 증명서만 띄신 다음에 바로만 내가 1,000만 원을 인출하겠다, 뭐 이런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진행하셔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 자금이 필요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그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상관이 없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뭐 10,000주를 발행하겠다, 5,000주를 발행하겠다, 뭐 10만 주를 발행하겠다, 뭐 이럴 수가 있는데요. 요게 너무 작거나 또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불필요하게 개정할 일이 생기시게 되면 다시 이 등기를 다시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적정 규모를 하시면 되시고요. 보통 현장에서는 뭐 5,000주, 10,000주, 20,000주 뭐 요 정도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 주식의 총수, 그 다음에 뭐 종류, 각각의 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정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다가 절대적 기저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몇 주를 발행할 거다, 이 명시하셔야 되고요. 그 외의 사항은 발기인 전원이나 과반수로 변경하는 절차를 좀 가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종류는 뭐 우선주, 보통주, 전환주, 상환주가 있는데, 보통주로 보통 많이 발행하시고요. 향후에 변경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본금 총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설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자본금으로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주가 지금 5,000원이다, 500원이다, 만원이다, 이렇게 발행하신 거를 갖다가 곱하기 그 발행할 주식 수를 곱해버리면 총 그 자본금 총액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본금에 따라서 그 설립 등기에서 등록 면허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자본금이냐, 2천만 원짜리 자본금이냐, 5천만 원짜리 자본금에 따라서 그 등록 면허세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것도 굳이 또 많은 비용을 들이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좀 유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본금은 또 회사를 갖다가 신뢰하는, 또 평가하는 요소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은 그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설립할 때 100만 원 주고 설립한 회사냐, 1,000만 원 주고 설립한 회사냐, 1억을 주고 설립한 회사냐에 따라서 이 회사를 좀 신뢰성이 또 평가받기 때문에 너무 낮은 금액으로 또 회사를 설립하시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보통 2천, 5천 뭐 요 정도 선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 정도 선에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띄시면 그게 자본금 금액이 다 나오니까 그런 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점주주라는 게 나오는데, 주식을 50% 절반 플러스 한 주를 넘어가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과점주주들은 2차 납세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납세의 의무는 향후에 설립된 법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회사가 납세할 능력이 없어져 버리면 과점주주가 이 부분을 갖다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혹시 대표님들이 이 부분 때문에 50% 초과되는 주식을 점유하지 않으려고 이제 차명주식,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주식을 넘겨서 과점주주를 안 하시려는 경우도 좀 있으시거든요. 요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간주취득세라고 해가지고요. 법인이 취득하는 이제 부동산, 뭐 골프 회원권, 콘도 이용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취득을 하게 되면 요건 과점주주도 취득한 걸로 봐서 간주취득세가 또 세금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명의신탁이나 차명 주식을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차명은 어차피 불법이시지 않습니까? 불법이고, 이 차명을 갖고서 나중에 회사 가치가 너무 커져 버리게 되면 이 차명주들의 또 변심도 생길 수가 있으시고요. 이 또 나중에 그 차명을 갖다가 대표님 걸로 다시 환입하려면 또 이게 양도세라든지 뭐 증여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차명으로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점이 낫다. 뭐 요게 좀 현장의 반응이시니까 좀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는 사업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을 이렇게 설정하시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현재 내가 진행할 사업에 대한 목적을 좀 나열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사례는 좀 도축업을 가져왔는데, 이 도축업으로 이제 자본을 모으셔가지고 나중에 이분의 목적은 이제 건설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설업까지도 이렇게 다 사업 목적에 넣어놔서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도축업 법인 설립인데, 가금류 도축업, 육류 도축업,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해서 지금 그 온라인 빅데이터 사업까지도 염두에 두고선 지금 사업을 다 넣고 계시잖아요. 여기다 다 넣으시면 되시고요. 이 목적 번호만 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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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근데 내가 이런 가금류 도축업이나 육류 도축업 이런 단어를 갖다가 선택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통계청의 통계 분류 포털이라는 데 가시면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그 표상에 나와 있는 건데, 거기 보시면 한국 표준 그 산업 분류에 뭐 A는 농업, B는 뭐 광업, C는 제조업, 제조업 중에서도 무슨 식료품 제조업 뭐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항목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 예,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은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지만 나와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 목적을 쓰고 운영을 하는지 이런 걸 좀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벤치마킹 하는 부분들은 금융감독원의 다트라는 그 공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다트라고 치시면 홈페이지 나오실 거예요. 거기 나오시면 검색 화면에 들어가셔서 정기 공시 사업 보고서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사업장들이 쭉 나옵니다. 그 사업장에서 나와 같은 일 아니면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업장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들어가셔서 정관해 보시면 그게 사업 목적이 이렇게 좀 나열이 돼 있으세요. 그냥 그대로 따다가 내 사업 목적으로 쓰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요. 표준 산업 분류표에 있는 걸 찾는다. 두 번째,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러우시면 다트에 있는 금융감독원 그 공시실에 가셔가지고 다른 사업장의 사업 목적을 벤치마킹 한다. 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상호 결정입니다. 회사 이름이죠. 회사 이름을 갖다 결정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뭐 주의하실 거는 내가 등기해야 되는 이제 등기소 내에 저와 같은 업종에 같은 이름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검색해서 미리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서 발음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호나 도형, 문항 등은 들어가지 않고요. 한글로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라면 회사의 상호 앞이거나 뒤거나 항상 주식회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 검색은요, 대법원에 대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법인 상호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 상호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법인 상호 검색에서 상호 찾기를 들어가셔가지고 관할 등기소, 내가 서울이면 서울중앙등기소, 뭐 김포면 김포등기소 이렇게 등기소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상호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넣으셔가지고요, 중복이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상호 일정은 어렵지 않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대표님에게 직접 검색하실 수도 있지만 그 뭐 법무사나 경영 컨설턴트한테 나 이런 이름으로 해줘 이렇게 의뢰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한 5개 정도 보통 이렇게 좀 정해 주셔야 가서 검색을 해보고 거기서 맞는 상호를 갖다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상호 검색은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이제 법인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인이 뭐 설립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주소를 좀 제공할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를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만드시고요. 설립 등기가 끝난 다음에 법인 명의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이런 순서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인 등기까지는 이 과정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그냥 이름만 빌려가지고 이제 법인 설립을 하시려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 그 세무서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을 할 때 실제 활용하지 않는 사무실을 그 제공을 하면 실사가 나오거나 확인을 통해 가지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거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만 빌려주시는 이제 소사무실의 법인 설립은 원만한 데는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서울이나 이게 수도권에서 좀 집중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 좀 보시고요. 그래서 뭐 용인시나 뭐 이런 수도권을 외곽으로 빠져나가셔가지고 그런 쪽에서 설립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비상주, 상주는 지금 하지 않지만 법인 설립을 하지만 책상이라도 하나 놓고 거기서 법인 설립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밀집 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 쪽에서 법인을 진행하시면 그 설치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준비 서류입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전에 이제 준비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아까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대표님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임원이 지금 우리가 지분이 있는 임원과 지분이 없는 임원 두 분이 계실 건데요. 보통 그러면 인간증명서 각각 한 통씩 주민등록등본 한 통 있으셔야 되는데 이 서류들은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3개월이 초과된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잔고 증명서 있으시잖아요. 지금 자본금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짜리 잔고 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발급일부터 2주 안에만 쓸 수가 있다. 2주가 지나시면 다시 발급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원별로 개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내셨으니까 그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도장을 또 준비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기소에 가시면 등록면허세 신고서, 설립등기 신청서, 의사력 및 감사 보고서, 주식 발행 사항 동의서, 배정 및 인수증, 취임 승낙서, 인감 신고서, 정관 요런 서류들을 다 준비하셔 가지고요. 등기소에다 이제 제출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한 2, 3일 내에 등기가 완료되고요. 등기가 완료되면 인감 카드가 발급이 되고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를 좀 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하고 법인 인감 증명서에다가 그 다음에 신분증, 주주 명부, 정관, 임대차 계약서, 도장도 찍으셔야 되니까 법인 인감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 가지고 세무서에 제출을 하시면 한 3일 정도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으니까 수령하세요 하고 전화가 오실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을 해 가지고요.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좀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제 설립하시게 되시면 나 혼자 할 건지 누구랑 할 건지 이 발기인을 갖다 먼저 구성하는 게 첫 번째시겠죠. 그래서 주주를 갖다가 모집을 하시거나 또 이제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발기인들 중에서 임원들을 결정하셔야 되겠죠. 이사는 누구, 대표이사는 누구, 감사는 누구, 회사 이름은 또 뭘로 할 건지. 이 회사 이름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검색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본금은 회사를 설립하시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을 자본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업 목적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어렵다면 우리 그 다트라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공시실에 가시면 정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정관에 나온 사업 목적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은 지금 법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단계로 대표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셔서 설립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법인 명의로 다시 사무실을 다시 계약자 변경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사업체는 이제
회사에 이제 헌법 같은 정관이 있어서 모든 규정들을 정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정관에는 본점에 대한 소재지, 영업 연도, 상호, 사업 목적, 공고 방법, 주식 관련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관 부분까지 좀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정관을 정리해서, 그러면 회사의 정관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는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도장을 준비하셔가지고 준비된 서류, 챕터 6에서 말씀드렸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시면 한 3일 정도 기간 안에 등기가 완료돼서 법인 설립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설립이 된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한 이제 세무서에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무서에 가실 때 그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이거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 그 주주 명부, 그 다음에 법인인감 도장, 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세무서에다 제출을 하시면 이것도 한 3일 정도 소요돼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세요. 그러면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면 되시면 이제 법인 등기가 되시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매진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그렇게 어려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단계만 잘 유념하시면 충분히 혼자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설립에서 이제 뭐 여러 단계들도 있지만 가장 궁금하실 게 이제 설립 비용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설립 비용은 그 정부에다 이제 그 내는 세금 관련된 이게 면허세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딱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가져온 거 보면 지금 김포시 소재의 제조업체가 자본금 2천만 원을 갖고선 지금 그 법인 등록하는데 그 법무사한테 의뢰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시에 보면 등록 면허세가 뭐 11만 2천 원 정도, 교육세 2만 2천 원, 등기 신청 수수료가 3만 원, 등본 등재 증명이 6천 원, 인감 증명이 6천 원 해가지고 총 17만 7천 원 정도의 비용이 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처럼 공과금처럼 나가는 요 금액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보수라는 거는 이제 법무사에 있는 직원이 이 등기소 방문하는 뭐 교통비라든지 시간을 빼가지고 활동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보수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법무사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무사 수수료 부분은 이제 법무사님들이 임의로 또 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전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가지고 큰 사업장을 가시면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도 나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50만 원 전후라고 이게 좀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50만 원에다가 지금 공과금 17만 원 하니까 한 70만 원 정도 갖고 좀 설립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 설립까지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 비용은 그 사업자 등록증을 지금 발행하는 과정이 아까 있으셨잖아요.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세무사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세무사 쪽에서는 그 기장,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시면 이제 복식부기에서 이제 기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장을 갖다가 의뢰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 기장은 이제 법인 설립은 보통 한 15만 원부터 월 1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시는데, 그 비용을 내고 기장을 맡기시면 이 사업자 등록증 발행 부분은 세무사 사무소에서 무료로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장은 내가 필요 없고 사업자 등록증만 발행해 달라 하면 요 업무는 보통 사무소에서 안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들 이제 시간 내서 또 세무소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 진행을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기장까지 같이 넘겨주시면 사업자 등록증 발행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그 다른 챕터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그냥 직접 좀 한 시간 좀 내시면 바로 또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아왔는데요. 오늘 그 강의 들으신 대로만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법인 설립을 혼자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향후 법인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제 직원들에 대한 인원도 늘어나게 되고 또 자본금이 더 늘어나실 수도 있고 매출이 일어나면 또 이익이익연금이 계속 증가하게 될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외부 경영 컨설턴트들이 많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 법률, 기업 금융 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조언을 해드린 우리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이라는 조직이 있으시니까요. 여기서 의뢰하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면 더 효과적인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볼 겁니다. 저는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의 서울법인지점장 양정호입니다. 전화번호 있고 이메일 있으시니까 일로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댓글에다가 이메일을 좀 적어주실 분들한테는 오늘 강의한 이 PPT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라 믿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자료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